마이너스 2a분의 b였어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b. 자, 준혁이하고 주원이 이거 받아가시고 꼴딱 많이 끝나고 오늘 우리는 경우의 수를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오늘 하는 경우의 수가 제일 중요한 경우의 수이긴 해요. 근데 플랜을 나가면 뭐하나. 여러분들은 어차피 아지도 않는 것을 10번 할 차례인데 뭐 10번, 11번 하고 이거 중요하지 본다. 선생님, 응? 그래서 오늘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또? 저 보고 싶은 거. 쌤, 저 프린트 안 가져왔어요. 죄송해요. 아 진짜. 그래요. 아니, 저 잠깐만요. 있어요. 네. 자, 오늘은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해야 됩니다. 자, 경우의 수는 참 이런 부분에서 수업하기 힘들어요. 그죠? 경우의 수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결과의 가짓수를 세는 겁니다. 결과의 가짓수. 어떤 느낌이냐면 예측된 결과, 예측되는 결과의 경우의 수를 세는 건데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한 결과의 가짓수니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세면 좋은데 사건이 꼭 하나가 발생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건이 여러 개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각각의 사건마다 경우의 수가 붙을 텐데 이 사건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A개, B개, C개의 경우의 수가 나왔는데 그러면 내가 사건 A가 사건 B가 둘이 동시에 발생을 했대요.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지 또? A하고 B가 동시에 AND 조건이라 그래요. 동시에 발생을 했대요. 그럼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둘의 결과수 가짓수는 당연히 곱해주는 게 맞고 A하고 B가 또는으로 발생을 했대요. 그러니까 둘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경우지. 그럼 어떻게 해주는 게 맞다? 더해주는 게 맞다. 이게 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였고 사실 이건 언제 다 배워요? 중2 때 다 배운다라고 얘기했었죠. 중2 때 좀 어렵게 배우면 다 배우죠. 심지어 오늘 배울 순열도 중2 때 웬만큼 배우고 오는 거긴 합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응용해서 푸는 건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좀 넘어가고 오늘은 우리가 수영도 하고 색칠 공부 좀 할 건데 수영도라는 거 보면 이제 10번이에요. 상자가 3개가 있대요. 1번 상자, 2번 상자, 3번 상자가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 3개가 있대요. 1번 공, 2번 공, 3번 공. 그 3개가 있대요. 그럼 나는 이 3개의 상자에 이 3개의 공을 집어넣는 경우의 수를 고르래요. 여기까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1번 상자에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어요? 1 또는 2 또는 3, 3가지겠지. 자, 2번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는 여기에 넣은 공은 넣을 수가 없겠지. 그럼 몇 가지야? 2가지. 3번 상자에는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어요? 1가지. 왜냐면 2가지 공은 빼야 되니까. 얘네들은 곱해야 되겠니? 더해야 되겠니? 당연히 동시에 발생해서 함께 발생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발생하면서 얘가 발생 못하는 건 아니잖아. 얘가 발생하면서 얘가 발생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곱하기가 되고 6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럼 이거에 대한 좀 분석을 해보자고요. 1번 상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공이 1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2번이 들어갈 수 있고 또는 3번이 들어갈 수 있어. 1, 2, 3 3가지였던 거지? 하나하나 노가다로 센다고 생각해.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붙어있는 게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2번 공 또는 3번 공이 들어갈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3번 공이 들어가면 되겠지? 세 번째 상자야. 지금 첫 번째 상자, 두 번째 상자, 세 번째 상자에 넣는 거야. 여기는 몇 번째 공이 들어가는 거야? 몇 번 공이 들어가는 거야? 2번 공이 들어가는 거겠지? 이렇게 수영도로 나열할 수 있겠죠. 이거는 좀 멋지게 한 거고 진짜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 2면 1하고 3이 올 수 있을 거고 여기 3이 올 거고 여기 1이 올 거고 3이면 여기 1과 2가 올 수 있을 거고 여기 2가 오고 여기 1이 오겠지? 그래서 총 6가지가 만들어지는데 그 6가지를 만들어내니까 3 곱하기 하나당 2개씩 붙으니까 곱하기 하나당 하나씩 붙으니까 1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6가지가 나오는 거였지. 정말 멋지게 한 거고 이거는 좀 노가다성으로 한 건데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얘로 응용하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다 구하라. 그래서 A가 6이야. 지금 A 값은 이제 6이라고 구한 거지. 이게 A 값을 구하는 과정이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 B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 공에 적힌 숫자와 상자에 적힌 숫자가 모두 다르게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이해가 되니? 그거는 이런 식의 약간 이게 뭐냐면 애들이 삽질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모자를 찾아야 된다든지 자기가 주문한 음료수를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자기가 신고 온 신발을 벗었는데 그걸 나중에 신고 갈 때 자기 거 신발을 신지 않는 경우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애가 좀 문제가 있는 경우지. 장애가 있는 경우인데 그 경우를 어떻게 구하냐고 되게 복잡하거든. 이런 식으로 구하면 그래서 그냥 무조건 수용도로 구합니다. 여기서도 좀 이상한 놈이지. 뭐예요? 상자에 자기가 자기 숫자는 안 된대. 즉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1에다가 1번 넣으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아니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수용도로 다시 한번 해볼게. 이건 수용도로밖에 못 풀거든요. 그럼 1번 상자에 들어올 수 있는 공은 뭐하고 뭐야? 2 또는 3밖에 없겠지. 자 그럼 2번 상자에 들어올 수 있는 공은 여기서 1, 3이 후보잖아. 그럼 1번과 3번 다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3번이 올 수 있어. 근데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근데요. 얘는 안 되는 거네. 같은 게 겹쳤으니까. 여기 1번이 오겠지. 얘는 돼야 안 돼요? 돼요. 되는 거네. 자 3번 공이면 여기 원래는 1번과 2번이 올 수 있는데 2번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1번만 올 수 있겠네. 그럼 여기 다음에는 2번이 와야겠지. 얘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돼요. 되는 거야. 몇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야?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야. 그 6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B는 2가 된대요.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면 8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죠? 수용도를 그리는 케이스와 그렇지 않은 케이스 좀 구분해서 잘 풀면 되지. 그 경우의 수니까. 자, 색칠 공부를 좀 합시다. 색칠 공부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죠. 자,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고요, D가 있고요, E가 있습니다. 자, 5개의 영역이고요. 여기서 몇 개의 색깔을 칠할 거냐면 4가지 색을 칠한데 4색을 칠한다는 거죠. 5개의 영역 A, B, C, D, E에. 자, 이럴 때 우리는 툴을 뭘로 제시하냐면 많이 접하는 가장 많이 접해 있는 애부터 경우의 수를 잡아줍니다. 그렇게만 해야지 돼요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쉽다야. 이해가 되니? 그렇게 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워요 이런 얘기거든. 그럼 여기에 몇 가지의 경우의 수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4가지. 4색이니까 4가지가 되겠죠. 4가지는 괜찮아.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순서대로 돌리면 돼. 아무렇게나 상관없거든.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색을 쓸 수 있겠어요? 얘랑 겹치면 안 된대. 그럼 몇 가지? 3가지. 3가지. 얘네 둘과 겹치면 안 되니까 B에는 몇 가지 색깔을 칠하면 돼요? 2가지. 2가지. 자, 이제 D가 문제인데 D에는 몇 가지 색깔을 칠하면 돼요? 2가지. 2가지라고 생각하는데 2가지라고 썼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 그럼 E는 몇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는데? 1가지. 이렇게 만나면 안 되니까 1가지 이렇게 되겠네? 근데 A랑 근데 A하고 D가 같은 색이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만약 A하고 D는 같은 색일 수도 있죠. 얘네들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같은 색이면 이거와 이걸 피해야 되니까 얘는 2가지 경우가 되는 거고, 만약에 다른 색이면 이 3가지 색깔을 다 피해야 되니까 얘는 1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럼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이 2가지를 어떻게 주라는 거야? 이 2가지를 쪼개라는 거야. 어떻게? A하고 D의 색깔이 같은 경우와 A하고 D의 색깔이 다른 경우에 한 경우 한 경우가 2가지의 경우를 쪼갠 거죠. 선생님, 응? 저 B하고 E로 나누는데 그래요. 똑같겠죠? 무슨 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자, 그럼 이럴 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고요. A하고 D하고 같대요. 그럼 얘네들은 같은 색깔이니까 2가지 색만 피하면 되지. 몇 가지 경우야? 2가지. 2가지. 얘네들은 다른 색깔이죠? 그럼 3가지를 피하니까 얘는 몇 가지야? 1가지. 자, 이제 최종적인 거야. 여기에 3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는 그냥 하면 되고 4 곱하기 곱하겠지.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얘는 2가지가 맞죠? 근데 얘는 2가지인데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 곱하기 1, 그러니까 요 케이스하고 요 케이스를 지금 나누는 거야. 곱하기 1하고 곱하기 2인 경우와 4 곱하기 3 곱하기 2하고 곱하기 1하고 곱하기 1인 경우 이 2가지를 나눠서 이 둘을 더해주면 된대요. 71. 이해가 되니? 네. 자, 다시 지금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준 거는 여기 한 가지 또는 한 가지 이렇게. 혹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건 1 곱하기 2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다 2를 쓰거나 또는 1 곱하기 1 해서 여기다가 1을 적던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케이스를 나눠야 돼. 얘 또는 얘라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 둘은 더해줍니다. 그럼 얘는 4, 3, 12에다 24에 2니까 48이고요. 얘는 4, 3, 12, 24에다가 1이니까 24죠. 그래서 더하면 몇이겠어요? 72. 얘가 답입니다. 얘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12번 문제는 똑같죠. 이거 부흥고등학교 문제거든요. 풀어보세요. 12번. 12번 문제 적어줄게요. 12번 문제도 풀어보세요. 얘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예요.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이해가 돼요? 어디서 이해가 안 돼요? 네 가지. 네 가지 경우가 있어. 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 얘는 두 가지, 아니 얘는 세 가지, 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여기까지 따라갔을 거 아니야. 색깔이 4개가 있대. 여기 몇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어? 좀 큰데요, 정말. 색깔을 네가 칠하는데 골라서 선택해서 다 4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칠하면 4가지 경우 빨주노 총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이걸 피해서 선택해야 되니까 3가지겠지. 얘네 둘이는 서로 같은 색이면 안 된대잖아. 그럼 얘네 둘을 피해야 되니까 2가지겠지. 그럼 얘네 둘을 피해야 되니까 2가지인 줄 알았는데 2가지는 2가지인데 근데 얘가 그냥 2가지라고 써버린 다음에 얘를 계산하려고 보니까 얘네 셋을 피해야 되니까 1가지인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왜? 얘네 둘이 같은 색인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너는 얘를 갖고 경우를 나눠야 돼. 둘이 같은 색인 경우와 둘이 같지 않은 색인 경우. 왜냐면 2가지 다 가능하니까. 근데 같은 색일 경우에는 2가 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얘네들이 같은 색이고 얘는 다른 색이니까 2가지 색깔을 피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다른 색깔이라면 3가지 색을 피해야 되는 거잖아. 경우의 수가 1가지겠지.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까지는 똑같은데 얘는 2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고 이때는 1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또는으로 나눠서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해서 둘을 더해야 되겠지. 한번 똑같은 거 반복해보자고. 얘는 6가지 경우의 수겠죠. 자, 가부터 가볼래? 아니면 라부터 가든가? 그럼 라는 몇 가지 색깔이어야 돼? 얘를 피하니까 5가지. 가는요, 얘네 둘을 피해야 되니까 몇 가지야? 4가지. 나는 얘와 얘를 피해야 되니까 4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문제는 다지 다. 얘네들이 같은 색깔이면 2가지 색깔만 피하면 되니까 4가지고 얘네들이 다른 색이면 3가지 색깔을 피해야 되니까 3가지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나를 우리는 뭘로 바꿔줘야 돼요? 2가지 케이스로 바꿔줘야겠지? 지금 나하고 다가 결정이 안 된 거잖아. 나하고 다를 2가지 케이스로 나눠줘야 돼. 언제와 언제로 나눠줘요? 나하고 라가 같을 때 또는 나하고 라가 다를 때 이렇게 2가지로 나눠놓고 시작합니다. 그럼 나하고 라가 같다는 거는 나 입장에서는 얘랑 색깔이 동일시 돼야 되니까 1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겠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라랑 똑같은 거 기색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빨간색 선택했으면 얘는 빨간색, 얘가 파란색 선택했으면 얘는 파란색. 경우의 수가 한 가지겠지. 나하고 라가 다르대요. 그럼 나 입장에선 얘네 둘하고도 달라야 되지만 얘하고도 달라야 되잖아. 세 가지. 그럼 세 가지를 피해야 되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세 가지. 그러니까 어차피 둘이 더하면 네 가지가 되긴 해야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 입장에서 얘네 둘이 같대요. 그럼 두 가지 색을 피하면 되니까 네 가지. 얘네들이 다르대요. 세 가지 색을 피해야 되니까 세 가지. 둘은 곱해야겠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네 가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아홉 가지. 둘은 더하면 이제 13가지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앞에 걸 계산해주면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니까 30에 4니까 120 곱하기 13 해갖고 이게 답이 됩니다. 됐나요? 1560이래요. 색칠 공부는 잘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나오겠죠. 어렵게 나올 거야. 자, 이제 순열이라는 걸 좀 배워보자고. 순열. 처음 배우죠. 순서의 나열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permutation이라고 그래요. permutation. 네. 처음 듣는 단어죠. 순서의 나열이라는 뜻이에요. 알고 있는 단어인데 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열을 얘기할 때는 P라고 씁니다. P. 순열 P. 자, 그래서 순열 P를 정의하면 이렇게 돼요. 야, 이거 중요한 거다. 네. 여기 N하고 여기 R이라고 써요. NPR. 자, N을 순열이라고 하는데 그럼 N이 의미하는 건 뭔데요? 라고 하면 얘는 후보고요. 무슨 말인지 조금 다시 설명해 줄게. 얘는 선택입니다. 자, 순서의 나열이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맨날 했던 거거든. 줄 세우기. A, B, C, D 4명을 자리를 3개를 주고 순서를 자리를 3개를 주고 줄을 세워 보겠대. 그럼 여기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올 수 있어요? 네 가지. 4가지. 여기는요? 세 가지. 3가지. 여기는요? 두 가지. 2가지. 이들은 이 셋은 어떻게 했지? 곱했지. 그럼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24가지. 이게 중딩의 방법. 이게 중딩의 방법. 고딩일 때는 순열을 이용합니다. 자, 얘가 24가지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여기 A, B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고 수영도로 그리라면 그릴 수 있어야겠지. 다. 각각각에 뭐가 있는 거야? B하고 C하고 D가 올 수 있었던 거죠. 각각각에 뭐야? C하고 D가 올 수 있었으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였던 거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24 나왔던 거지. 내가 이거 수영도로 그리려면 24가지 다 그릴 수 있어야겠지. 응용할 때는 좀 어려워질 때는 24가지 그냥 해서 하는 게 더 편할 때가 많다니까 그러네. 너가 잘 뛰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24가지가 나오는 건데 이게 초딩의 방법. 이게 중딩의 방법. 이게 초딩. 이게 중딩. 재민이? 그다음 여러분들 이게 고딩의 방법이지. 고딩의 방법. 고딩의 방법은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후보를 이거는 이제 동생들한테 이제 잘난 척할 수 있는 방법인 거지. 이렇게 후보하고 선택의 개수를 정합니다. 자, 얘는 후보가 몇 개야? 4개. 4개. 4명 중에 고르는 거니까 4. 그다음 선택은 몇 개야? 3개. 그 안에 P를 적는 거야. P. 왜냐하면 4개의 후보 중 3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이게 순열이야. 4개의 후보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3자리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근데 그 나열을 할 때 그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어? 안 중요하다 그랬어? 중요하네. 중요하다 그랬어. 이거 다 다른 경우잖아. 이런 거 다 다른 경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거 다 다른 경우라고. 그러니까 다른 경우니까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면 순열이라고. 이러면 순열이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4P3이라고 쓰고 4P3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데요? 4 곱하기 3 곱하기 3개를 나열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4가지. 훨씬 나오겠지. 앞에 있는 4개로 시작해서 몇 개를? 3개를 나열하면 된대. 자, 이걸 일반화 시켜볼게. 자, NPR은 뭐겠어요 그러면? 후보가 몇 개란 뜻이야? N개. N개. 몇 개를 선택하는 뜻이야? N개. 알게. 그럼 나 여기서 N으로 시작해서 얘가 몇 개를 나열하는 뜻이에요? R개를 나열하는 뜻이겠지? 그럼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점점점 N-R 플러스 1이래.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N-0부터 시작한 거잖아. 그래서 R개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 n-r 빼기 1까지 가야 되겠지. 하나 적은 거까지 빼야겠지. 왜냐면 r개를 빼면 r 플러스 1개를 뺀 거니까. 다시 n-0부터 시작해서 r개니까 r-1까지 빼야겠지. 여기까지 따라오니? 아니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는 3개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잖아. 이해가 되니? 요게 답인데 얘를 표현할 때 r개니까 5 빼기 3 아니라고. 5 빼기 3에다가 플러스 1 한 것까지라고. 왜냐면 n-0 n- 규칙성이잖아. n-1에서 n-r-1 그거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하다 보면 이렇게 돼. 두 번째 이것도 알아야 돼. 이건 등식일 때 쓰거든. n 팩토리얼이고요. 이것도 알려줘야겠네. 자, 성질을 얘기할 때 우리가 npn이라는 걸 이제부터는 뭐라고 쓸 거냐면 n 팩토리얼 느낌표예요. 이렇게 쓸 거야. 이건 무슨 말이겠어? 당연히 이거는 n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1 곱하기지? 1까지 가는 거야. 1 무조건 n개를 다 나열해야 되니까 3팩토리얼이면 3이 1, 5팩토리얼 5, 4, 3이 1이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좀 알고 갈게. 그러니까 mp 0은 몇이야? 무조건 1이고요. 0 팩토리얼은 뭐예요? 얘도 1이래요. 그냥 외우세요. 자, 그럼 여기는 n 팩토리얼이고 여기는 n-r 팩토리얼. 이것도 좀 외우시면 돼. 등식을 쓸 때 쓴다 그랬어. 자, 그럼 이건 언제 쓰는데요? 이런 거 말고 왜 이렇게 되는데요는 몰라도 되지만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쓸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5p 3을 쓰라 그러면 얘 너희들은 그냥 5 팩토리얼 쓰고 밑에 5-3 팩토리얼 이렇게 해도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야. 진짜? 5 팩토리얼은 5, 4, 3, 2, 1. 5-3 팩토리얼은 2일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구나.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외워두세요. 다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후보는 선생님 내가 이제는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게. 후보하고 선택이라는 건 뭔지 알았고 어떻게 쓰는지 계산하는지까지는 배웠어. 성질까지. 그럼 이제 후보라는 애를 봤는데 후보라는 애를 누가 후보고 누가 선택인지가 헷갈리거든. 나중에 누가 후보고 누가 선택인지 헷갈린다고. 그럼 얘는 뭐냐면 서로 다른 이라는 말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후보는 달라겠지. 니네 함수 이거 아니? x, y 배웠니? x에서 y로의 대응이거든. 이거 안 배웠죠? 네. 모르니까 이거 써먹을 수가 없어. 불쌍한 거. 자, 서로 다른입니다. 후보. 자, 반장선거야. 반장선거. 석진이면 반장선거 나갔니? 뽑아줄 리가 없죠, 애들이. 아니 좀 바로 뽑아주죠. 아니 일단 너가 인기 투표를 떠나서 학교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뽑아줘? 자, 서로 다른. 자, 반장 선거할 때, 자 후보가 어때야 돼요? 후보가 3명인데 석진이래. 젠장이지? 이거 어떻게? 아니 젠장이라뇨. 이건 후보가 1명이지 어떻게 3명이야? 네. 평균의 반장 선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한대요? 금요일에 한대요? 이 후보 하실 예정입니까? 준영이 뭐 반장 선거. 주원이 반장 선거. 여기 있는 애들은 다 그 아이들이군요. 네. 예슬이는 반장 선거 너네들은 안 물어볼게. 반장 선거는 당연히 자기가 자천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제가 반장하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반장. 네. 왕따가 되었죠. 그래서 하지만 반장이 되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네? 응. 누가요? 내가. 선생님이요? 선생님 제가 반장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저를 뽑아주십시오. 이랬더니 오이씨 왕따가 되었죠.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이미지 번느라고 3년을 고생했어요. 3년을.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이상한 생각 돼갖고. 하지만 반장이 되었죠. 애들이 저 새끼 뭐야 하면서 찍었죠. 이제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럼 반장 선거 나가봐요, 석진아. 좀 왕따 같은 거 안 당하셨어요? 나가면 바로 이제 선생님이 최석진 내려 자 이렇게 석진이 쓰는 사람 위반 아니야 자 이러면서 정리가 되겠죠? 잘 뽑아야 돼요. 저 대통령 잘못 뽑아놓으니까 이렇게 나가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맨날 시끄럽잖아요. 아무튼 후보는 서로 다른 애여야 돼요. 후보는 서로 다른 애. 당연하겠지. 후보가 서로 같은 애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선택이 서로 다른 애입니다. 이게. 서로 다른 선택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B, C와
이렇게 뽑히는 거와 A, C, B 뽑히는 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선택이 각각 서로 다른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가 있는 게 대표고 서로 다른 의미가 있는 게 반장반장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너희들이 좋아하는 뭐 요즘에 이제 블랙핑크가 다시 대세죠? 블랙핑크? 네? 대세 밴드 아니에요? 저만 대세인가요? 요즘에 뭐 이렇게 계속 뭐 하면 블랙핑크밖에 안 나오던데. 제니? 그 노래 제목이 뭐였는데? 라이크 제니? 아닌가? 아파트? 아 제니 새끼야. 요즘 제니 나왔다고. 로제는 이미 지나갔고 아, 그래요? 요즘에 걔네들이 싱글 발표할 때마다 시끄럽던데 뭔가? 그냥 뭐 이슈가 많이 되나봐요. 아무튼 블랙핑크가 있어요. 블랙핑크 비엘이죠. 블랙핑크. 아무튼 불핑. 네 이런 것도 알겠습니다. 불핑. 블랙핑크라고 그러면 아저씨죠. 불핑 이렇게 불러줘야 좀 잘 봐줄 수 있습니다. 불핑이 있어요. 불핑. 자, 4명 있죠, 4명. 근데 여기에 이렇게 제니 있고요. 여기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여기 이제 석진이 있습니다. 자, 여기 2명을 뽑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2명을 뽑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나머지가 후보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나까지 해서 7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7명. 7명의 후보가 있고요. 거기 선택은 몇 가지예요? 7명 중에 2가지가 들어오는 거죠. 총 경우의 수 따져봅시다. 몇 가지예요? 여기 7, 여기 6, 해서 총 6에 42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뽑히는 것과 여기에 뽑히는 것은 서로 다른 이에요? 서로 같은 이에요? 엄청 다르잖아. 야 준혁아, 네가 제니를 좋아하지 않던 좋아하지 않?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2명을 뽑는데 한 명은 여기 앉히고 한 명은 여기 앉힌대요. 너는 그 가위바위보에 네 영혼을 다 끌어모아 할 거 아니니? 양보할 사 네가 2명 나왔어. 와, 2명까지 뽑았어. 근데 이제 상대는 김주원이야. 그래서 가위바위보 했는데 네가 이겼어. 근데 주원이 하는 거야. 나는 제니의 팬이니까 좀 양보해주면 안 되겠니? 양보할 거야 안 할 거야? 양보한대. 자, 여기 앉으면 제니가 끼안아준대. 허그. 자, 여기 앉으면 석진이가 허그 해준대. 허그. 이제 언제 선생님? 자, 양보합니까 안 합니까? 고민 중이에요. 여기 앉으면 제니가 뽀뽀해준대. 뽀뽀. 여기 앉으면 석진이가 뽀뽀해준대. 자, 양보합니까 안 합니까? 안 되지. 주원이는 오히려 좋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서로 다른 이에요, 서로 같은 이에요?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르지. 이 자리는 정말로 누군가에게는 몇 천만 원짜리,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런 자리일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겠니? 그러니 이런 건 서로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A, B인 것과 BA인 것은 많이 다르다고요. 이런 게 순열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걸 순열을 방금 준 걸 순열로 풀면 7P죠. 그래서 7명의 후보 중 2명인데 순서가 중요하니까 이건 7 곱하기 6이니까 7은 7, 10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더 서로 다른인데 그럼 얘랑 또 헷갈리잖아. 서로 다른 점이 좀 있나요? 서로 다른 이건 서로 다른이잖아요. 나중에 조합을 배우면 이게 서로 같은으로 바뀝니다. 선택의 자리가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나열할 필요가 사실 없죠. A, B나 B가 똑같으니까 대표 있는 거고 이것도 중학교 때 했어요. 서로 다른이고 얘네 둘이 그럼 차이가 없나요? 얘는 차이가 있어요. 얘는 0표가 가능한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는 대응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야. 대응이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얘는 기권이 불가능하죠. 이게 민주주의 사회죠. 기권 불가능해요. 기권하면 처맞아. 대응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야. 얘는 짝꿍이 없을 수 있어요. 얘는 반드시 짝꿍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7명 중에 2명을 뽑는데 그럼 내가 7명 함수를 좀 표현해보면 A, B, C, D 이렇게 7명 5명? 많지?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요거를 이제 1번 자리, 2번 자리라고 하자고 1번 자리, 2번 자리 이렇게 가면 경우의 수를 따지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거겠지? 예를 들어 얘가 되니? 그럼 얘는 B, D, E는 짝꿍이 있어요? 없어요? 짝꿍이 없죠. 이런 건 대응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후보로 진출했는데 아무도 선택을 안 해준 거지. 이해가 되니? 이거 반대로 했네.
자, 1번과 2번이 선택하는 거고요. 여기 A, B, C, D가 있는 거야. 자, 얘네들이 화살을 쏘는 거야. 이렇게 나는 A를 뽑을게, 나는 C를 뽑을게. 이렇게 얘가 선택, 여기가 후보. 나는 A를 뽑을 거야, 나는 C를 뽑을 거야. 이렇게 뽑으면 얘네들은 안 뽑혔잖아. 반장 선거 나가면 가끔은 빵표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 봤어요. 그보다 더 안타까운 건 한 표예요. 자, 이제 한 표면 아무리 우겨도 안 알려줍니다. 내가 나를 안 썼어. 난 나를 차라리 빵표는 깔끔해요. 아, 나는 내가 자격이 안 된다 생각했고 왜 나는 나를 쓰지 않았어. 왜지 믿었죠? 빵표잖아. 한 표는요. 진짜 자기를 안 썼어요. 안 썼다고 애들이 에이 지가 제일 써먹선 야 어떻게 한 표 나오냐 진짜 쪽팔린다. 이게 제일 끔찍한 경우. 빵표는 차라리 쿨해 보이기라도 하지. 나는 안 썼어. 내가 이거 다른 표 아니라고 생각했어 내가. 하지만 한 표는 내가 아니야. 넌 이거 썼잖아. 얼굴을 들고 다녔어. 하지만 여기서 이제 후보들 중에 안 뽑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이런 경우들을 후보는 빵표가 될 수 있고 선택을 못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대응이 안 될 수 있겠구나. 대응이 없잖아요. 짝꿍이. 하지만 선택하는 애는 기권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5명 자리 중에 여기 재한이, 여기 석진이, 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재한이 옆보다는 석진이 옆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서 꺼져버려. 나는 이거 이거 잘하면서.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뽑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뽑아야 되는 거냐면 얘와 얘는 반드시 누군가를 대응하게 된다고. 하지만 여기 있는 7명 중에 누군가는 여기 갈 수 없는 애도 있잖아. 마지막 최종 2인에 속하지 못해서. 이해가 되니? 얘네들이 후보가 되는 거라고. 빵표 가능한 애들이. 얘가 선택이 된 거고 1, 2번. 자,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걸로 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중딩의 방법 안 씁니다. 고딩의 방법을 쓰셔야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거기 보면 13번 문제예요.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 요즘 여학생들이 힘이 세니까 A, B, C 대문자로 적어들고요. 남학생들은 힘이 없으니까 A, B, C, D 이렇게 소문자로 적어드릴게요. 7명이 줄을 쓴대요. 후보는 몇 명이죠? 7명. 7명. 만약에 얘네들이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그냥 줄을 쓴대요. 그럼 몇 가지를 선택하는 거죠? 7가지. 7가지. 그럼 7P7이겠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7팩토리얼. 그럼 얘는 7, 6, 5, 4, 3, 2, 1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요, 이제 제약이 걸리기 시작해요. 그건 너무 쉬우니까 제약을 걸어요. 뭐라고 제약을 걸었니? 여학생 3명이 이웃해는데 요 여학생 3명이 이 여학생이거든? 여학생 3명은 반드시 이웃하셔야 된답니다. 이웃이 뭐예요? 함께 있어야 된다고. 정말 이웃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네이버후드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건 알고 있었어요. 영어로 말해주니까 또 알아요? 이 새끼 참. 걱정이야. 너 진짜 이웃을 몰라서 그런 거야? 이웃이 여기 한 칸 띄고 하는 건 줄 알았죠. 너는 니네 옆에 있는 집을 띄고 다음 집이 이웃이냐? 그럼 니네 옆집 뭔데? 적이야? 아니 뭐야 제거 대상? 뭐 이런 거예요? 아니 뭔데? 니네 앞집 사람이 이웃이지. 그러니까 지금 요로 치면 예성이가 이웃이지. 그럼 너네들이 이제 한 주머니로 묶이는 거야. 사실은 다민이도 이웃이죠. 이렇게 한 주머니. 얘네들은 지금 관계로 봐서는 이웃이 아니죠. 그래서 너 때문에 이웃이 아닌 거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너 없었고 예성이 여기 자리에 있었으면 둘이 이웃이죠. 그럼 끔찍한 일을 벌어질 뻔했어. 자, 아무튼 이웃이라는 건 뭐냐면 함께 있다는 거고 3명이 이웃이에요. 그럼 3명을 한 대로 이렇게 묶어야 된다는 거야. 자, 이웃이 있으면 우리는 이거 묶어주세요. 묶기라는 말이 조금 그러면 주머니 한 주머니에 집어넣으셔야 된대. 주머니 한글을 못 듣네. 한글을 어제 떼다 보니까 아직 좀 서툴어요. 주머니 3명이 이웃이면 주머니래. 그럼 얘는 이 주머니 바깥으로 나가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나열을 하는데 몇 가지 경우를 나열할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5명을 나열하면 되는 거야. 선택이 몇 가지로 줄어들었지? 5가지. 5가지. 그럼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얘 중딩의 방법 벗어나서 고딩은 후보가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그리고 그 5개를 5개로 나열하면 되지. 그러니까 5팩토리야. 아이고 쉬웠다. 여기서 끝내면 참 좋은데
한 가지 좀 주의하실 게 있네. 얘네들이 주머니 안에서 A, B, C 순서만 있나? 아니지. A, C, B도 있을 수 있잖아. 또 B, A, C 순서대로 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포함해서 얘네들을 나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주머니, B, C, D 이렇게 썼대. 그럼 여기 A, B, C만 이렇게 쓰는 거냐고. 아니지? 얘네들끼리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게 총 몇 가지겠어요? 세 가지 갖다 만들어내니까 3팩토리얼이겠죠. 세 명이서 선택을 세 번 하는 거니까 곱하기 주머니 안에서의 변화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머니 바깥에서, 주머니 안쪽에서. 밖과 안. 720까지. 뭐라고?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몇 가지예요? 720까지. 720까지. 됐죠? 쌤,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될까요? 안 돼. 아니, 한모님 저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건 좀 여기다 남겨두고 그 다음 문제인데 이번에도 비슷해요. 어른 3명이 있고요. 어린이 3명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겠대요. 근데 여기는 어린이 3명 중에서 2명 또는 3명이 이웃해야 된대요. 케이스가 다르니까 이건 또는이니까 서로 같이 발생할 수 있어? 2명이 이웃이면서 동시에 3명이 이웃일 수는 없잖아. 아 있나? 아 있네. 2명이면서 동시에 3명일 수 있네요.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줘요? 2명인 경우를 구하고요. 더하기 3명이 이웃인 경우를 구해야겠네. 빼기 이거 말이 안 되는구나. 이건 2명만 이웃인 경우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2명만 이웃인 경우. 그럼 서로 같이 발생할 수 없잖아요. 2명만 이웃인 경우니까 3명이 이웃이면 안 돼요. 이건 3명이 이웃인 경우. 2명만 이웃인 경우와 3명만 이웃인 경우로 구해야 돼. 따로 구하면 돼. 이거 어려운데 구해봐봐. 저 화장실 갔다 빨리 갔다 와. 이 지금 2명만 이웃인 경우와 3명이 모두 이웃인 경우인데 이건 좀 쉽거든? 이거 빨리 구해보세요. 근데 이건 좀 까다롭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안 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프로그램 연습하려고 기둥을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안 푼다고 연습해 보라고. 어떤 경우든 그냥 구하면 되죠. 구할 수는 있으니까. 좀 복잡해질 수는 있죠. 그래도 연습하다라고 할 때는 그냥 구해버리는 거죠. 3명이 이웃하는 경우는 되게 쉽습니다. 그죠? 방금 전에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죠. 자, 3명이 이은 경우 빨리 구해보자. 몇이에요? 4팩토리알. 얘네들 한 주머니. 얘 세, 요거 한 주머니. 요거 3개. A, B, C. A, B, C. 그럼 곱하기 3팩토리알. 그럼 이게 몇 나오냐? 140.
그런데 말이야, 두 명만 이웃인 경우는 어려워. 왜? 야, 그럼 선생님 두 명 이렇게 뽑아서 A, B, B, C, A, C 경우가 세 가지밖에 없잖아. 두 명을 뽑는 경우가, 그지? 아니 조합을 안 배웠지만 3C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세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세 명 중에서 두 명 뽑아서 이웃 시키는 경우가. 그럼 여기 이제 2, 3 곱하기 이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오는 거니까. 만약 A, B가 됐다고 가정을 하죠. 가정하면 되거든. 이제 가정하면 왜 가정해도 돼요? 어차피 나는 곱하기 3함으로써 A인 경우와 A인 경우를 모두 다 카운팅 할 거니까. 자, 그럼 A, B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A, B가 됐다 가정을 하고 남아있는 애는 누구야? 어른 3명과 A, B, C. 어른 3명과 A, B, C. 이게 왜 어려운지 좀 생각해 볼게. 그럼 A, B, C를 제외한 소문자 C. 어린이 한 명이 남아있는 거잖아. 얘를 나열하는 거지. 얘를 나열하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그냥 하나, 둘, 셋, 넷, 5명 5팩토리알. 얘네들끼리 순서를 바꿔 2팩토리알. 앞에 곱하기 3. 왜냐면 A, B, B, C, CA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이렇게 보면 틀려요. 왜 틀려? 그것도 알아야지. 세 명이 되는 경우일 수도 포함되니까. 이게 A, B를 순서로 이렇게 그냥 구해버리면 이 5팩토리알하고 2팩토리알 바꾸면서 여기에 C가 있는 경우들도 다 카운팅이 되고 이런 경우도. 그럼 이건 아까 3명이 이웃하는 경우 있잖아. 2명만 이웃하는 경우가 아니라 좀 어렵지. 경우의 수가 어려워지려고 마음먹으면 한없이 어려워지거든. 자, 경우의 수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 순열조합 같이 갈 때는 특히나 여러분들한테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 이제 첫 번째 방법은 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긴 해야 돼. 근데 어렵진 않잖아. 지금 방금 전에 이 툴들이 어렵진 않잖아. 툴을 이해하고 나서 반드시 자기 혼자 힘으로 풀어봐야 돼. 혼자 힘으로 결론을 내야 돼. 결론을 내야 돼. 아니, 너네들이 결론이 안 나더라도 노가다를 통해서라도 결론을 좀 내봐야 된다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노가다 빼고는 한번 해보라는 거야. 결론을 내봐야 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해설을 함부로 보지 말라는 거야. 특히나 왜? 해설을 보면 다 이해가 돼. 한국어로 이렇게 써놓고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곱하기하고 더하기밖에 안 해요. 카운팅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다 이해가 돼. 해설을 보면 이해 안 되는 문제 거의 없어. 한국말로 하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무조건 혼자 힘으로 결론을 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답이 당연히 나와요. 정답과 오답이 나오는데 오답이 나왔잖아? 오답이 나오면 내 논리에 뭐가 문제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 어디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그 오류를 찾아내야 돼. 이게 잘못 박힌 나사못 이론이거든요. 이런 거 들어봤어요? 잘못 박힌 나사못 이론. 그러니까 나사를 얘들이 그냥 대충 박잖아? 근데 그럼 이제 힘을 풀고 박으면 잘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똑바르게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나사가 이런 거잖아. 이런 거 똑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가끔 나사를 박다 보면 이렇게 이런 데다가 판표한 데다 이렇게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가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박히는 거지 이게. 이런 경우 가끔 있잖아. 아이씨 그러면서 잘못 박았다. 근데 이게 특히나 얘도 그냥 나오면 되는데 이런 데서 박다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 나오면 그거 진짜 혼나죠. 나중에 이렇게 딱 하고 긁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박아야 돼. 풀러. 다시 풀렀어. 이제 다시 이렇게 박잖아. 아무 생각 없이 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들어가. 그러면 이때 내가 제대로 박으려면 훨씬 더 정성껏 박아야 되거든. 정성껏 힘을 가운데로 딱 주면서. 그렇잖아. 이게 잘못 박힌 나사못 이론이에요. 니네 논리가 한번 혼자 힘으로 갔는데 잘못된 곳으로 가버렸잖아. 그럼 아무 생각이 없으면 다음번 풀 때도 똑같은 논리로 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잘못되게 풀고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서 되게 어려워지거든. 맨날 잘못하면 맨날 잘못된 대로 푸니까. 그래서 뭘 해줘야 된다고? 그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된 건지 내가 찾고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이렇게 풀면 안 되는구나 를 확인하게 돼야 그 다음에 그 바보짓을 똑같이 안 하니까 매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이 이론이 여러분들이 못 들어본 이유는 내가 만들어서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어봤죠? 예, 들어보셨어요. 잘못 박힌 나사못 이론이에요. 그럴듯하잖아요? 좀 있어 보이잖아. 어디 누가 이게 연구 스탠퍼드 대학에서 수십 년간 연구가 있어. 그런 결과물 같잖아요, 느낌상. 그래서 지금 이게 왜 문제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풀면 왜 안 돼요? 이거 3 곱하기 5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하면 왜 안 돼요? 라고 할 때 그 왜 안 되는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왜 안 되겠니? A, B를 한 다음에 어린아이가 그 옆에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성인이 3명 보면 얘네들도 막 자리를 또 바꾸겠지? 이런 경우가 다 안 되는 거야. 지금 여기에 다 카운팅이 됐잖아. 이러니까 다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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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지만 페이스를 닫아놔야지. 어떻게? 여기에 A, B가 오는 경우. 이게 별로 또 이게 어렵지도 않아요. A, B가 오는 경우. 그럼 여긴 누가 못 와요? C. C가 못 오지. 얘가 오면 안 되니까. 여기는 이제 어른들만 올 수 있잖아. 이해가 되니? 이해가 돼? 네. 뭐 또 뭐? 왜? 아니 그 A, B, C 묶은 다음에 4팩토리얼 곱하기 2를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A, B, C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A, B, C를 한 덩어리로 생각한 다음에 네. 그다음 4팩토리얼 하면은 네. 그 A, B, C가 그 나란히 있는 경우의 수가 되는데 네. A, B하고 C 그 자리 바꿀 수 있어가지고 곱하기 2하면 되잖아. 아, 그쵸. 그쵸. 그치? 설명 좀 하자. 네. 여기엔 누가 못 오겠어요? C요. C가 못 오겠지, C가. C가 못 오겠죠. 그럼 누구만 올 수 있어요? 대문자. 대문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오겠지. 그러니까 C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C가 못 오고요. 이해가 되니? 대문자 중에 하나가 올 거고 나머지에 C가 포함해서 이제 3팩토리얼로 오겠죠. 이해가 되니? 여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올 거고 아니 여긴 C가 못 오지만 그 외를 제외한 3명 중에 하나가 올 거고 그 세 가지 경우 그럼 걔를 빼고 나머지 3명이 여기 올 거니까 그건 3팩토리얼이겠지. 이해가 되니? 자 그럼 여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 2, 1, 6, 3, 18 그럼 여기 18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죠. 이해가 되니? 그럼 여기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18가지. 그래서 그냥 할만한 거야. 여기 A, B가 오면요? 여기는 C가 못 오죠? 이해가 되니? 그럼 C가 둘 중에 하나 와야겠죠? 여기 둘 중에 하나. 그럼 뭐 여기 왔다고 칩시다. 그럼 몇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야? 이게? 2가지죠? 여기 오는 경우와 여기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A, B, C를 채우면 되니까 여기 곱하기 3팩토리얼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몇 가지야? 3에서 12가지. 그럼 얘도 12가지겠지. 자 여기 A, B가 오는 경우 얘도 몇 가지겠어요? 여기하고 여기에 C를 못 오니까 여기 오니까 얘도 12가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36에다가 36이니까 72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만 해주면 돼요? A, B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겠죠? 곱하기 2팩토리얼 여기서 먼저 할 거야 2팩토리얼 곱하기 72 되셨나요? 자 됐나요? 다음 뭐 나오냐? 576 나오냐? 네. 자,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된다. 됐나요? 네. 근데 이제 분위기가 안 좋죠? 너무 어려워졌죠? 그죠? 이웃하지 않는 걸 가르쳐 볼게요. 이웃하지 않는 걸 가르친 다음에 저 문제를 풀면 좀 쉽습니다. 자,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경우가 뭘 배웠어? 아, 이웃하는 걸 배웠네. 이건 주머니라며. 이웃하는 거. 자, 이웃하지 않는 걸 배워야 돼. 이웃하지 않는 거. 얘는 뭐래요? 기둥이래, 얘들아. 기둥.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면 A, B, C라는 사람 3명이 있고요. 어린아이 3명이 있다고 칩시다. 어른 3명, 어린이 3명. 야, 이 어린이 3명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얘는 이웃하지 않았으면 애 새끼들이 떠들어갔고요. 큰 어른이 그냥 사이사이 껴있어야 된대. 석진이 같은 재민이가 3명 있는 거야. 이 반분위기 난리 났겠지. 그러니까 요 A, B, C라는 애들은 A, B, C라는 애들은 절대 이웃하면 안 돼. 이웃하면 아주 난리가 나.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웃하지 않게 만들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기둥을 세우신대요. 누굴로요? 얘네들. 나머지 애들로. 내가 A, B,
C로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사이에 이 아이들을 넣으면 된답니다. 그럼 당연히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생겼지. 자, 생각해 볼게. 후보는 몇 개? 4개. 4개. 이해가 되니? 4개가 후보고요. 그럼 이 4개를 누가 선택하는 거야? 얘네 셋이 이제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지? 아, 선생님 얘가 후보인지 어떻게 합니까? 얘는 B잖아. 선택되지 않는 애가 한 명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후보지. 빵표. 얘는 반드시 대응이 되잖아. 어디론가 가잖아. 얘네들이 선택. 헷갈리면 그렇게 하라 그랬어. 자, 그럼 여기 이제 4P3 해야겠죠? 이해가 되니? 4P3. 4개 중에 3명을 뽑아서 놔열 4P3. 끝나면 안 되죠? 여기 꼭 A, B, C라는 거 없죠? 그냥 어른 3명이라는 뜻이었죠? 3팩토리얼. 얘네들 A, B, C 뭐 얘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몇 가지야? 4, 3, 2 3, 2, 1 8, 3, 24 곱하기 6 하면 몇이야? 144. 144 이렇게 된대요. 아하, 그렇구나. 이건 뭐 이해됐죠? 이웃하지 않는 경우. 자, 이웃하는 경우 배웠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 얘는 주머니였고 얘는 기둥. 자, 이제 이 문제로 와봐. 자, 이 문제로 와봐. 2명만 또는 3명이었잖아. 근데 케이스 분류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고 당연히 경우 수가 3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한 명만 이웃하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웃하지 않는 경우지. 한 명만 이웃한다는 말은 없을 테니까 이웃하지 않는 경우지. 얘는 3가지밖에 없어요. 2명이 이웃하는 경우, 3명이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케이스를 나누면 이 3가지밖에 없다고. 케이스를 나누면 2명만 이웃하는 경우, 3명이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웃에 관련된 케이스를 나누면.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런 경우에 차라리 전체 경우에서 얘를 빼버리면 얘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전체 경우를 구해. 올.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걸 빼. 그러면 나머지가 나오잖아. 적어도 라는 개념이죠. 그럼 내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후회났잖아. 144라고. 그럼 전체 경우는 몇 개인데? 720까지요. 그래, 600에서 144를 빼면 결론이 나온다는 거지. 이게 훨씬 더 쉽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건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네. 사실 15, 16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혼자서 해보시고, 이게 문제는 없을 거. 16번은 문제 있을 것 같고 15번에 여러분 연습 문제 없을 거거든. 그러니까 15, 16 혼자 해봐. 해보고 나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해줄게요. 해봐. 이거 문제 나올 것 같은 문제들이잖아. 평촌고등학교 거고 동안고등학교 거니까 나오겠죠.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문제 보고 17번. 17만 안 주셨어요. 안 줘서 내가? 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자리에 선생님 써줄게.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경우. 별거 아닙니다. 이것도. 자, 이웃하는 경우하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배웠고, 이 순서에서 뭐가 자리가 각각의 자리가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자리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고 누구를 반드시 앉혀라 마라 막 이런 거 있어요. 동고등학교까지 좀 동고등학교. 어른 4명이 있고요. 어린이 3명이 있습니다. 가족사진 찍는데요. 이 안끝에는요. 적어도 한 명은 어른이 오셨으면 좋겠대요. 자, 경우의 수 구하래. 조건이 붙어있는 거죠. 총 7명이 순서를 정하는데 여기와 여기 자리에는 적어도 한 명이 어른이 경우래요. 그럼 케이스를 나누면, 만약에 케이스를 나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어른, 른이라고 얘기했다. 른 또는 른, 린 또는 린, 른 또는 린,
린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 아니야? 른른, 른린, 린른, 린린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누구를 구하라는 거야? A 또는 B 또는 C니까 얘네 세 개를 구하라는 거지? 당연히 이 경우를 다 구하는 게 편할까? 전체 세를 빼는 게 편할까? 전체 세를 뺀게 편해요. 그렇지. 그럼 난 7팩토리알 전체 경우의 수. 린린을 빼면 돼요. 린린. 린린. 여기 세 명. 자,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세 개 중에서 두 명을 뽑는 경우니까 A, B, A, C, B, C. 3, P, E 이렇게 되겠지. A, B, A, C, B, C, 뭐 B, A 이런 거 6가지. 자, 그럼 남아 있는 애는 뭐 A, B를 내보고 다 가져가지고 남아 있는 게 C일 거 아니야? 그리고 어른 A, B, C, D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A, B, C, D와 C가 여기 5군데 나열될 거 아니야? 그럼 뭐 하면 돼요? 자, 빼는데 3P 곱하기 뭐 하면 돼요? 5팩토리알. 여기 이해가 되니? 가운데 5팩토리알 여기 3P. 그래서 A, B를 뽑아서 나열하고 C와 나머지 4명을 5팩토리알 빼주면 되겠죠. 그럼 답은 4,320명이 나온답니다. 됐니? 네. 19번 좀 어려워요. 20번도 좀 어려워요.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잘 없는데 근데 왜? 어? 15번? 몇 나왔냐 너는? 1490. 어? 1490. 틀렸어.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그 다음 문제를 좀 정리를, 요 문제는 풀면 안 되는 요거 이제 문제를 내줄게. 어떤 자연수 n이 있는데 a 곱하기 자릿수죠. 한마디로 10의 4제곱 플러스 b 곱하기 10의 세제곱 무슨 말인지 알겠죠? c 곱하기 10의 제곱 b 곱하기 10 더하기 2 이런 자연수래요. 그랬는데 이 a하고 c하고 2는 2하고 7하고 8 중 하나래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A가 2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8일 수도 있고 C가 2일 수 7일 수 8일 수 있고 2가 2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대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얘는 만족해야 되는데 나 A, B, C, D는 0부터 1, 2, 3, 4, 5, 6, 7, 8, 9까지 숫자 중에 하나래요. 자릿수란 뜻이죠. 자릿수. 이해가 되니? 얘는 서로 다른 숫자래요. 근데 자릿수다 보니까 0에서 9 사이에 선택이 돼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자릿수 얘기하는 거잖아. A, B, C, D가 자릿수인데 내가 0에서 9까지 쓸 수 있잖아. 자릿수니까. 근데 얘네들은 서로 다른 숫자여야 되는데 같은 숫자가 중복해서 겹치면 안 되고 A, C는 단 2, 7, 8 중에 하나래. 그러니까 얘가 2, 7, 8이던 7, 2, 8이던 8, 2, 7이던 뭐 아무튼 얘네들이 2, 7, 8 중에 하나로 서로 나눠 갔는데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럼 이걸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 수의 개수를 골라보래요. 오, 자리에 조건이 있는 경우죠. 좀 어려워졌죠? 보세요. 이게 서로 다른 자연수의 개수 이런 거 그냥 숫자가 되는 거예요. 저 구했습니다, 쌤. 몇 가지예요? 180까지입니다. 틀렸습니다. 아니. 252까지. 오, 252가지 정답. 안 돼. 여섯 가지 했다가 D2 3 빼기 9. 몇 페이지부터 없어요? 저 16번 하고 이제 없어요. 17번부터 없어요. 다 없어요? 네.
수가 없어. 말 설명해. 여기 AC가 278 좀 하나라 했잖아. 그러면은 3P 2야. 어? 3 팩토리얼. 3P 3이지. 그럼 3팩토리얼. 그럼 여기지. 그럼 나머지 체크리스트들이 0, 1, 3, 4, 5, 6, 9 이렇게 아. 나왔지. 0을 포함했어. 선생님 제가 0 포함했으면 제가 더 빨리 맞춘 거였어. 자, 이렇게 나온다. 자, 아무튼 그건 좀 보시고요. 서로 다른 숫자래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ACE가 어떻게 되는지 경우수랑 네, 몇 가지예요? 3P 3이니까 3 팩토리얼. 그렇지, 3팩토리얼.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A, C, E를 결정할 수 있어요. A하고 C하고 E가 결정하겠지. 자, 그럼 B하고 이제 D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 총 9개 중에서 누구는 제외되는 거야? 2, 7, 8은 날아가는 거죠? 네. 그럼 몇 개가 남아 후보가? 7개가 나오고. 후보가 이제 7개가 남아요. 7개. 7개 중에서 누구를 넣을 수 있는 거야? 2개. 2개. 7P, 2 하면 몇이에요? 42. 42. 이 둘을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자, 그런데 만약에 얘들아 여기에 278이 아니라 078이면 어떡하지? 풀어볼래? 078이면 어떡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에라이 빙신아. 자, A가 넣으면 안 되죠. A가 M은 안 되잖아. 그러면은 7, 8. 두 가지만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냥 우리가 숫자를 세면 되죠? A는 0일 수 없으니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오겠어요? 2가지. 되니? 후보는 3개고요. 얘네들이 선택하는 거잖아. 서로 다른 거고. 이해가 되니? 자, 후보가 3개고요. 내가 서로 다른 애가 선택하는 거잖아. 얘는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겠어? 0을 제외하면 2가지를 선택할 수 있겠지. 그럼 0을 제외했는데 여기는 그럼 몇 가지겠어? 2가지. 이번엔 0을 포함하니까 2가지겠지. 얘는 몇 가지겠어요? 한 가지. 한 가지. 그럼 얘는 총 몇 가지 경우에서 생긴 네 거야? 가지.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 거지. 나머지는 동일하겠지? 7개 후보 중에 몇 가지 선택하면 되는 거야? 2개. 7, 6이니까 40.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순서가 정해진 경우 이제 자연수의 개수 뭐 이런 거 세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할 것 같고 사전식 배열이라고 해서 하나만 하고 이렇게 끝내죠. 자, 사전식 배열에서 자리 조건이 있고 지금 우리 자연수 개수 세는 거 뺐죠. 0이 있는 경우 맨 앞자리에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 구분하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전식 배열 이것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야. 사전식 배열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A, B, C, D 이 순서대로 나열하자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옛날에 사전에 가장 먼저 오는 숫자는 어였어. 정관사, 부정관사 할 때 있죠? 어는 정관사입니까? 부정관사입니까? 부정관사요. 그렇지, 부정관사지. 너 같은 존재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사전식 배열해야 돼. A가 오고 A에 관련된 숫자 다 오고 B에 관련된 문자 다 오고 이제 C에 관련된 문자 다 오고 이런 걸 사전식 배열. 그럼 당연히 A 다음에 A가 오고요. 만약 그 다음 다음에 A, B 이런 식으로 오겠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이런 걸 사전식 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숫자도 마찬가지야. 7개의 숫자가 있대요. 0, 1, 2, 3, 4, 5, 6, 0에서 6까지. 서로 다른 5개를 선택한대요. 이 중에서 5개를 선택해서 자연수를 만들 때 4천보다 큰 홀수의 개수를 구하래. 와우. 4천보다 큰
홀수 x. 4천 아니에요? 5개니까 4만이죠. 4만보다 큰 홀수 x. 자, 오늘 마지막 문제. 사전식 배열을 해봐야 돼요. 사전식 배열 어떻게 해? 그냥 이게 노가다를 띄워가는 것도. 단면도 뽑혔네. 하면은 뭐가 되나? 네. 저 6만이 다 써봐요? 다 썼다. 오늘은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나? 여기는 어디냐? 경우가 처음 만나면 낯설고 어려워요. 그래도 많이 해봐야 돼요. 4만보다 큰 홀수 개수. 와. 당연히 4만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0에서 6보다 4만보다 큰 건 6으로 시작하는 애가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이해가 되니? 6으로 시작하는 애가 있겠죠. 네. 그럼 여기에 몇 가지 경우가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세는 거야. 이렇게 각각 중딩의 방법을 쓰는 거지. 하지만 6P4. 홀수니까 내가 이게 1, 2, 3, 4, 5, 6이잖아. 0, 1, 2, 3, 4, 5, 6. 홀수가 되려면 끝자리는 1, 3, 5 중에 하나가 와야 된대. 그럼 여기는 몇 가지 경우 수로 제한되는 거야? 세 가지로 제한되는 거지. 1 또는 3 또는 5가 올 테니까. 이해가 되니? 그럼 그걸 제외한 나머지가 다 올 수 있잖아. 몇 개가 나와? 이를 만약 1을 제외했다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얘도 이제 제외된 거지. 여기 썼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아무나 와도 상관없죠. 후보는 5개. 선택은 몇 개? 3개. 그래서 5P3이 되겠지. 둘에 곱하면 되겠네. 이해가 되니? 3개 중에 하나가 올 거고 1, 3, 5.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선택됐다 했으니까 이제 1 지우고 6은 처음에 왔으니까 지우고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아무나 와도 이 조건은 만족하잖아. 그럼 5P3이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몇이에요? 120이요. 6에다가 5, 4, 3, 60이에요? 5, 4, 20 60 180이라는 식이야. 180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5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5로. 그럼 또 달라진다. 5로 시작하면 좀 달라져. 여기에 몇 가지가 오는 두 거야? 가지. 두 가지밖에 없죠. 5가 선택이 돼서 없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 이런 애가 없어지겠지?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하나 오겠죠. 그럼 여기도 5개 중에 3개 곱하기 2. 이게 몇이게? 120개요. 120개. 4가 오는 경우가 있겠지? 4는 똑같아요. 4는 하나, 둘, 셋, 4개인데 여기에 뭐가 오든 4만보다는 크겠지. 4만 1은 당연히 3만보다 크니까. 그럼 얘랑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180개요. 80개. 그럼 정답은 480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80까지요. 480개. 사전식 배열은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긴 한데 더 하다 보면 연습이 싫어하겠죠? 자, 순열 끝났거든. 순열이 끝났거든요. 갔다 오세요. 네. 거기다 버리지 마. 저쪽에다 버려. 저기 화장실 옆에. 깨끗하게 내. 씨. 저 아직 안 꺼졌어요, 저는요. 안녕히 계세요. 네. 사전식 배열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자, 137페이지까지. 그러니까 이게 사전식 배열은 순열이 있고 조합이 있거든. 얘들은 경우의 수를 다 끝내야 되고 당연히 순열까지 끝내야 되는 거야. 조합만 남겨놓는 거야. 알겠지? 순열까지 다 끝내는 거야. 알겠어요? 자, 끝.